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라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. 저는 이자영입니다. 오늘도 이 책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. 오늘은 제가 선택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 혹시 선택 장애 있으신가요? 저는 선택 장애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데요. 우유부단하고 선택 못하고,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디 가면 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무거나 너네 먹는 거 따라갈게, 약간 이런 편이었어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많은 분들이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시는데요.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런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선택지가 많아졌어요, 예전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더 많이 갖게 됐다라기보다는 상황도 많이 바뀐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외식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뭐 중국집, 뭐 양식, 뭐 한식 이렇게 좀 한정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너무너무 다양하죠.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장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. 결정을 내리는 거,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요, 절대적인 좋은 선택이 있다라고 믿는 거에서 있어요. 내가 이 두 선택 중에 혹은 여러 선택 중에 분명히 최고의 선택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내가 혹시라도 그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?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다 다른데요. 그게 꼭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, 많은 선택의 경우에서요. 그냥 새로운 경험이고 '아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.' 하고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것뿐이에요. 각각의 다른 선택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, 그거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책임지는 게 좀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거죠. 그럴 때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'최악의 경우가 뭐지?'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. 내가 뭘 원해요. 이걸 원해요. 근데 이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책임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뭔지를 보고, 그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거고 '내가 이걸 한번 해 보고 싶다.'라고 하면 그걸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. 혹은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에 다른 결정을 할 때도 계속 생각만 하게 돼요. '내가 지난번처럼 원하는 선택을 못하면 어떡하지?' 그야말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. 과연 좋다, 옳다, 중요하다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?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있어요. '이건 정말 옳은 거야. 정말 중요한 거야.' 혹은 '좋은 거야.'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게 친구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부모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결정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, 예를 들면 인제 그런 거죠. 엄마랑 같이 쇼핑을 갔는데 엄마는 막 "이게 좋다."라고 해요. 근데 자기는 다른 게 좋아요. 근데 자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. '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혹시라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? 아니면 내가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?'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왠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 옳다라는 걸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, 이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액세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선택이 최선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. 어떤 게 나에게 좋은 건지를 사실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왜 그러면 상황도 되게 빨리 변하고. 예. 어떤 때는 좋아 보이는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아니었던 적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거는, 뭐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,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해서 '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?'라고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. 질문을 하는 이유는
내가 막 계산을 해서 막 답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그런 게 있고요. 되게 뭔가 찜찜하고 꺼리껴지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거는 생각이랑 다르게 내가 어떤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물론 감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요. 그렇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알고 있어요. 우리 자신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'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까?' 그리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'이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 내 삶이 어떻게 될까? 내 삶이 좀 더 좋아질까?'라고 했을 때 되게 뭔가 편안하고 한다고 하면 한번 시도를 그러니까 선택을 해 보는 거죠. 근데 이걸 선택했을 때 5년 후 내 삶이 어떨까라고 했는데 뭔가 막 찜찜하고 무거운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 뭔가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굳이는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예, 첫 번째 옳고 그른 선택은 없다. 다른 선택만 있을 뿐이다. 그리고 내가 인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는 거. 보통은 최악의 경우가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걸 질문해 보는 거. 세 번째는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삶에 도움이 될지, 5년 후 내 삶이 어떨지를 질문해 보고 더 가벼운 거를 선택해 본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선택하시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감사합니다.